자, 이번 문제 풀어볼 건데 2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을 때 라고 나와보시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 이동시켰을 때 자신과 일치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면 이야. 그렇다면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y는 x가 되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x, y에다가 각각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절대값은 1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x 플러스 y 절대값은 1이 나오게 되겠지. 니은도 맞는 거. 자, 마지막 디귿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요 x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그냥 일정하게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마이너스 x 빼기 y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이랑 같지가 않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보기니까 3번. 4번 문제는 지금 이동에 의해서 x, y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점이잖아. 결국에는 먼저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딱 파악해야 돼. 잘 봐. 그래서 점이 있고 이제 도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점은 점에서는 이 좌표가 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서는 문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과 도형에서 이동을 배울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케이스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이동이 어떻게 된 이동인지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점이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먼저 지금 잘 보면은 x랑 y랑 지금 자리가 바뀌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 대칭을 먼저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좌표가 변하는 거니까 y, x로 변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면은 x의 위치 앞에 부호가 지금 반대니까 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x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바뀐 거야? y 좌표가 지금 변한 거야. y 좌표의 부호가 변한 거거든.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x 좌표가 변한 게 아니라 y 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y, x가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점의 이동이니까 좌표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어디에 더해준 거야? 점의 입장에서는 y 좌표에다가 지금 1을 더해준 거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이지. 그래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적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제 x, y가 y, 2 빼기 x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자, 이번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해볼 건데 도형은 기본적으로 점과 다르게 f, x, y는 0이라는 형태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동시켜 볼게.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니까 자리만 바꿔주면 돼. f의 y, x는 0이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할 거는 도형에서는 이제 문자가 더 중요하니까 x축 대칭시킨 거는 x축을 대칭시켰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f의 문자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점과 도형의 지금 차이가 보이죠? 점과 도형의 이동의 차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y축으로 이제 플러스 2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f의 여기 밑에다 써볼게. f의 플러스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y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자, 문제 한번 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원의 중심 좌표가 4,4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게 이제 O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1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O2고, 이제 O1을 X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게 이제 O3래. 먼저 이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거는 O2와 O3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반지름은 일정하겠지. 이게 반지름이 일정해. 왜냐면 원래 있던 이 원의 O1을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반지름은 일정합니다.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O1은 중심이 4,4야. 반지름은 3이야. O2는 중심 아직 몰라. A, B야. 반지름은 3이야. 자, O3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을 알기 쉬워. 이건 왜냐하면, 자, 4,4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이제 2가 되고요.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키면 이게 6이 되거든요. 그래서 O3의 중심 좌표는 2,6이고 반지름은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 B니까 한번 구해보면, 어떤 점 이제 4,4가 있어. 왜냐면 이거 어차피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은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다 원 위에 있는 점이 다 따라오죠. 따라서 원의 중심 4,4를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요렇게 생기겠죠. 이 정도에.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으니까, 자, 성질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겠지. 여기에.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같다. 그런 다음에 이 4,4랑 a, b 사이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해가지고 a,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시면 지금 a, b가 5,3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 없지? 자, O2랑 이제 O3의 중심, 즉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게 지금 엄청 중요한 지금 힌트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잘 봐봐. 반지름이 3인 원, 반지름이 3인 원,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먼저 지금 중심을 보면은, 자, O3의 중심이 2,6이니까 요게 O3가 되고 요게 O2가 되겠죠.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고. 자, 구하라는 넓이는 지금 이 넓이거든. 이 넓이. 근데 이 넓이 딱 보자마자 구하기 쉽지 않아. 근데 어렵지도 않은 게, 잘 보면은 반지름이 같은 넓이니까 원이 있을 때 지금 요런 형태죠.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반지름이 두 개가 같으니까 반으로 쪼개버리면 돼요. 그래서 원이 있을 때 요 반, 교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요게 지금 현이라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부채꼴에서 이 파란색 삼각형을 빼면 되겠지. 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은 요게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되는구나. 마치 뭐 아이스크림에서 컵을 뺀 거죠.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되겠지.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요 교점이 두 개가 있고 원의 중심과 교점을 이어보게 된다면, 지금 잘 봐. 길이가 3이야. 여기도 3이야. 그리고 나서 중심 사이의 중심의 좌표가 2,6이고 5,3이거든. 그럼 이거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야? 3루트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1대1대 루트 2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직각이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어주게 되면 3이죠. 3이죠. 그럼 여기 이 각이 지금 이제 직각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요거 이 중심각이 직각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에서 4로 나누면 돼. 그렇다면 이거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를 4로 나눈다.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9가 나오겠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전체 넓이는 4분의 9파이,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는데 여기에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9파이 빼기 9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딱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얘들아, 이거 8번 보면은 지금 3점이 주어져 있고 요 3점을 지나는 원이 있지. 그리고 이제 이 원을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면은 O2가 나오는데, 이 O1과 O2가 만나는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의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어진 게 결국에는, 자, AB가 지금 현의 길이라는 건 지금 이해가 되죠? 현의 길이.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2루트 3이래. 그럼 결국에는 지금 두 원을 찾은 다음에 이 두 원의 중심과 이제 교점을 이어가지고 그 직각 이등변을 만든 다음에 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향은 3점이 주어져 있거든. 그럼 3점이 주어져 있으면 문제 푸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로는 이 O1의 중심을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3점 4, 0이랑 3, 2 플러스 루트 3이랑 4 플러스 루트 3, 1과 거리 공식을 다 3번 써가지고 각각 갖다를 치면은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원의 방정식의 이제 일반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점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원을 구할 수가 있어. 이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O1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O1은 뭐가 나오냐? 바로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4라는 게 나와요. 그럼 잘 봐라. 이제 O1의 중심이 4,2고 반지름은 2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이제 O1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시키면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은 이제 일정합니다. 일정해. 그런 다음에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이 4,2를 첫 번째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래.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지. 2,4가 돼. 그런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이동시키래. 자,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은 2,4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원 O2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2가 되겠지. 자, 원 O2의 중심이 A, B인데 그럼 A가 2고 지금 B는 4 플러스 K가 되겠죠. 따라서 K만 구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 내가 썼던 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다. 그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일정하대. 이게 O1이고 O2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이 교점을 이어주시게 되고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2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 현의 길이가 AB라고 해본다면 2루트 3이죠. 2루트 3이 나오니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 이렇게. 자, 반지름이 어차피 2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요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쭉 내려주세요. 그럼 지금 이게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의해서 요 삼각형에 의해서
빗변이 길이가 2고 높이가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럼 요거 밑변의 길이 뭐가 나옵니까? 밑변의 길이 1이 나오겠지. 1. 1이라는 건 결국 따라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 아니지,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다라고 지금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의 길이가 이제 1이니까요. 요만큼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2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요거 이 4,2랑 2,4 플러스 k 사이의 거리가 2니까 한번 거리 공식 구해봅시다. 2는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해보시면 k가 2가 나오네. 그래서 정리해봅시다.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자, b는 4 플러스 k인데 6이 나오겠죠. 그리고 k는 2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문제 2에 먼저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정의를 접었대.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지금 점을 접었다는 거지. 그러면 생기는 게 아무래도 뭐 여기 있는 점이 이동돼서 여기에 생기겠죠. 근데 접었더니 A가 2,2로 옮겨지니까 요 점이 A'이라 해본다면 이제 2,2야. 괜찮죠? 그 다음에 8,5가 이제 이동됐대. 그럼 8,5는 요 정도 있을 거거든. 8,5. 이것도 이동시켜지면은 똑같이 A, B로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선대칭이죠. 점을 선대칭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가 같겠지. 이 점 중점이죠. 이 A랑 A'의 중점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 M은 지금 이제 뭐냐, M은 5,1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 직선만 찾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직선 먼저 찾아보자. 자, 먼저 이 직선은 M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 해보고 X 빼기 5에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울기인데, 결국에 이 점을 선대칭 시킬 때는 중요한 게 여기가 또 이제 수직이죠.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의 한번 기울기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되겠죠. 이 직선이 그래서 3의 x 빼기 14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8,5라는 점을 이 지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니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구해보시면은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은 1번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이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12번 Y는 X제곱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대칭이니까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제곱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점과 한 점이 있다.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으로 잡아보시고요. 이 두 점이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지금 대칭이잖아. 자, 그렇다면은 두 점을 이렇게 쭉 이었을 때 먼저 이 두 점의 중점 M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먼저 이 중점을 구해가지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중점 찾아보시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와. 자, 대입해 봅시다. 첫 번째 중점 대입. 대입해 보시면은 2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 나오고, 요 식은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점을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의 사이의 기울기가 요 놈이 서로 이제 수직이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베타 빼기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찾았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거리를 바로 구할 필요가 없이 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두 점 사이에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요거 빗변 베타 빼기 알파 될 거고, 이 높이도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나오냐? 바로 루트 2 베타 빼기 알파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식 있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고, 마지막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니까 단순하게 대입해가지고 알파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길이 루트 2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중요한 거는 문제가 도형을 직선 y는 2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대. 요 두 개가 제일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참고로 팁을 주자면은 책에도 있는 겁니다. 먼저 fx,y는 0이라는 이제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한번 x는 a라는 직선이랑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켜 보자. 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직선이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놈을 잘 보세요. x는 a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은 요 놈이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어떠한 점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지금 x는 a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 되었기 때문에 요 놈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두 대칭된 점 사이에 중점이 x는 a라는 게 핵심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대칭되었을 때 중점이 x는 a니까 x 대신에 뭘 넣어? 2a 빼기 x를 집어넣게 된다면 요 두 점 사이에 중점이 x는 a가 되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켰을 때도 y 대신에 그럼 이번엔 뭘 넣어줘? 2b 빼기 y를 대신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준다. 알겠지? x는 a에 대해서 대칭, y는 b에 대해서 대칭. 그럼 여기서 점 1,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결국에 x는 1, y는 1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랑 완벽하게 같은 겁니다. 두 번 대칭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f의 1 빼기 y, 2x는 0이라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도형이야,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동시킬 건데, 도형의 방정식, 즉 도형의 이동에서 중요한 거는 문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첫 번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래. 자, 이동시키면은요, f의 1 빼기 y, x축으로 변한 거니까 2에 괄호치고 x 빼기 2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식 정리하면 f 1 빼기 y, 2x 빼기 4가 되지. 요게 0이다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직선 y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2 대칭. 자, 해봅시다. y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는 y 대신에 뭘 넣으면 되죠? y 대신에 4 빼기 y를 대신 넣어주면 돼. 근데 어디에 넣어? y 대신에, 즉 자리가 아니라 문자 대신 넣는 거니까 f에 1 빼기 4 빼기 y에 괄호치고 콤마 2x 빼기 4는 0이 나오는 거지.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f에 y 빼기 3 콤마 2x 빼기 4는 0에다가 나와.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y축에 대칭시킨 거는 너무 쉽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y축 대칭은 그냥 이제 y축에 대칭시켰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따라서 f에 y 빼기 3 콤마 문자가 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어려운 게 남았죠. x는 1에 대칭시키고 y는 1, 즉 점에 대칭시키는 건 결국에는 이 선대칭을 2번 시킨다고 보면 돼요. 요 놈을 한번 대칭시켜 봅시다. 그렇다면 x 대신에 2 빼기 x 넣고 y 대신에 뭘 넣어? 2 빼기 y를 넣어주시면 된다고. 자, 대입해 볼게요. f에 y 대신에 2 빼기 y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한 큐 해보자. 마이너스 2x에다가 x 대신에 2 빼기 x를 넣으면은 2x 빼기 4인데 빼기 8이 나오겠죠. 요 놈이 0에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 자주 나오는 꼴은 아닌데 어떤 점이나 도형을 뭐 직선 x는 a나 y는 b에 대해 대칭시킬 때는 요 놈을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 놈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헷갈리니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6번을 봅시다. 16번을 보면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이 원에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원의 중심에서 출발한대. 그리고 이제 이 원이 현재 이 원이 시계야. 그런 다음에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한번 정해 봅시다. 4시 10분이니까 일단 L1이 시침이죠. 이렇게 쭉 그어주면 여기 이제 L1이야. 그리고 이제 L2는 10분이니까 여기에 딱 그어지게 되겠지. L2. 그럼 이제 시간이 나타내는 게 여기 2가 있을 테고 여기가 이제 4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핵심은 자, Y축에 지금 대칭시키는 게 핵심이니까 Y축에 대칭시키면은 시계는 가만히 있지만 이 L1과 L2가 대칭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위치가 먼저 L1은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제 L1이 가리키는 이 시간이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2는 L2가 대칭돼 가지고 1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대칭시킨 다음에 30분 후 다시 대칭을 시킨대. 그럼 대칭시킨 다음에 30분이 지난 거니까 이 대칭시킨 상황에서 30분이 지난 거야. 지남. 30분이 지난 건 이제 밑에다 써볼게요. 자, 30분이 지나면은 지금 L2가 지금 분침이니까 30분이 지나면 바로 이 위치에 가겠지. L2는 L2 프라임으로 해볼게. 30분 뒤에는 L1은 이제 시간이 1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9로 가요. 이렇게 L1 프라임 이렇게. 그럼 L2가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4가 될 거니까 자, 이 상태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Y축으로 대칭시키면은 먼저 L1은 3시를 가리키고 있을 테고 L1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L2는 L2 프라임은 지금 Y축 대칭시켰으니까 8을 지금 가리키고 있겠죠. L2 프라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시간은 이 시간 3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먼저 이해하고 갑시다. 자, 직선이 있고 직선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C고, 그 다음에 이 C를 평행 이동했더니 이 C'이 됐는데, 그 C'은 직선 L과 X축에 접하는 게 C'이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요 C의 중심의 X좌표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도 Y좌표가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니까 1이 되겠지. 이렇게 1이. 자, 그런 다음에 요 원래 있던 C의 중심 좌표를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번 나는 그냥 요 C의 지금 Y좌표를 N이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X좌표를 M이라 해볼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직선이 그냥 온전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통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먼저 X절편 구해보면은 Y가 0일 때니까 요게 이 점이 5,0이 됩니다. 자, Y절편은 지금 요 위치에 있거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게 좀 살짝 애매할 수도 있지만 Y절편이 이 M보다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Y절편이 뭐냐면은 X가 0일 때니까 0,1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X절편과 Y절편에 의해서 N은 기본적으로 10보다 커야 되고 M은 기본적으로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이 크기가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줄 거는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고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공식 한번 구해 보시면은, 첫 번째 이 C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면 루트 5분의 n 빼기 8의 절대값이 1이다가 나오고, 자, 밑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루트 5분의 2m 빼기 9의 절대값이 1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거를 제곱하지 말고 한번 절대값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n이 가능한 것은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m이 가능한 것은 뭐냐? 2분의 1에 9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거든요. n이랑 m이 지금 크기를 몰랐다면은, 근데 우리는 미리 m이랑 n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m이 가능한 거는 1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8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m도 루트 5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m은 2분의 1에 9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A와 B의 곱이죠. 근데 중심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M은 결국에 뭐가 나오죠? M은 결국에 M이 1에서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1 플러스 A가 나오고, 자, N은 우리가 뭐죠? Y축으로 B만큼 내린 거니까 따라서 1 빼기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식 정리해가지고 곱해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2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20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루트 안에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죠. 루트 안에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으면은 첫 번째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 무리함수에서 원의 일부를 표현하는 게 이제 나와요. 원의 일부.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일단 어떤 두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차의 최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최소 1번, 2번은 차의 최대야. 그럼 먼저 이제 어떤 점인지를 한번 세팅해 줄 건데, 나는 이제
이 점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P는 이제 x, 0이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0, 4, 그 다음에 B를 3, -2라고 해볼게. 그럼 먼저 위에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로 PA, 3분 PA 플러스 PB, 이거 PB가 되고, 두 번째는 PA 빼기 PB가 되네요. 이렇게. 요거의 최소, 요거의 최대. 자, 한번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을 테고, 먼저 P라는 거는 지금 X축에 왔다 갔다 X축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P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는 0,4니까 Y축이 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해볼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0,4니까 이 정도의 A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3,-2니까 한 이쯤에 있다 해볼게요. A는 0,4, 3,-2. 그럴 때 지금 세팅을 했는데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어떤 합의 최소는 사실상 여기서는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PA, PB가 제일 짧아지는 순간은 이 AB가 쭉 이었을 때 그때의 P가 바로 이제 위치가 되는 거고, 그때 AB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AB가 최소이다. 자, 첫 번째는 끝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차의 최대인데, 차의 최대의 핵심은 이 P가 있는 이 동점이 있죠. P가 동점인데, P가 있는 그 라인을 기준으로 같은 그 섹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B를 대칭 이동 시켜줘야겠지. 이렇게 B'이고 3,2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이제 PA와 PB의 차가 최대가 되는 거는 결국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거든.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은 AB가 다 직선에 있을 때 A, B, B' 이렇게 쭉 풀어내볼까? 그럼 요때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A 빼기 PB는요, 요게 노란색으로 해볼게. PA, PB를 뺀 거니까 따라서 이 최대값은 뭐냐? A의 B의 프라임이 되겠죠. 요 두 개만 해가지고 지금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소는, 이 길이의 합의 최소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45가 나오고, 차의 최대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게 루트 13이 나오네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은 결국에는 58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번은 제가 일단은 먼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좌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게 AB가 3이고 3루트2고 BC가 4니까, 그리고 이제 CA가 지금 루트 10이거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AB를 지난 직선이 y는 x고, 그 다음에 AC를 지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4인 직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됐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삼각형 DEF의 둘레길의 최소니까, 전개에 보시면 결국에 삼각형 DEF의 둘레 길이는 선분 D부터 해볼게요. DE 플러스 DF 플러스 ABCDEF, 선분 EF의 길이의 최소랑 같은 거지. 이거의 합의 최소, 합의 최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어떠한 동점이 움직이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켜 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동점 한번 찾아볼게요. 동점은 지금 D, E, F고, 정점, 즉 움직이지 않는 거는 A, B, C야. 그렇다면 지금 동점이 3개니까, 동점이 3개고 지금 직선도 3개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D를 대칭시키려고 했더니
x축이 대칭시키고 이 직선에 지금 d를 대칭시켜야 되거든. 자, 그렇게 대칭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이 대칭시켜진 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4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찾기는 생각보다 좀 껄끄럽죠. 그럼 이제 2에 대해서 지금 대칭시키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지금 2를 대칭시키려면은 2가 이 점으로 갈 테고 마찬가지로 2가 이 점으로 갈 텐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4, 즉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지금 대칭시켜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칭시키기 쉬운 점은 먼저 첫 번째로 이 x축에 대칭시키는 건 너무나도 쉽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시키기 너무 쉬우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f라는 점을 대칭시키기로 하면 이제 한번 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f의 좌표를 설정할 건데 f는 a, 마 3의 a 빼기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먼저 첫 번째는 x축으로 대칭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f'이라는 점이 나오고 x좌표는 가만히 있고 y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3의 a 빼기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y는 x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시켜 버리면은 이 정도로 대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이 f의 2'이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옆에다 써볼게요. 이게 f의 2'이고 마 3 a 빼기 4 a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점을 대칭시켰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언제냐?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지. 그럼 이어준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 d가 될 거고요. 최소가 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 요 점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 값이 될 거야. f의 2', 이게 f의 프라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D2랑 같은 길이는 D', E'이고 플러스 DF랑 같은 길이는 D', F의 2' 플러스 그리고 이제 EF랑 같은 길이는 E', F'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문자가 A 하나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최소는 결국에는 프라임 f의 2'이니까 요 놈의 이제 길이 최소를 찾는 거는 문자가 하나야. 즉 a에 대한 거니까 거리 공식에 써보면 뭐가 나올까? 바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2차식인데 이 2차식이 최소가 되는 거는 바로 꼭지점이겠죠. 이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보면은 일단 원밖에 한 점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 m하고 n인데 이 m하고 n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고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어떠한 점 p가 있다라는 거지. 한 점 p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P는 움직이는 점인 거죠. 동점이야. 즉 그랬을 때 요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정점, 원점이랑 요 Q라는 점을 통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이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O든 Q든 대칭시켜가지고 직선을 이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직선 L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방정식 주어졌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 주어졌죠. 요거 사실상 극선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는 지금 좀 버리고 이 극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극선을 구하는 이제 공식은 요 밖에 한 점이랑 요거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6x 플러스 8y는 25가 될 거야.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럼 이때 이 직선 L이 있을 때 원점으로 옮길지 요 Q를 옮길지 한번 정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요걸 먼저 옮겨봤거든, 대칭. 근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좀 쉽게 가자.
요 원점을 한번 대칭 이동시켜보자. 이 원점을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 점이 될 거야. 요 점의 좌표는 O'이 될 거고, 자, 사실상 이 점이 원 위에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바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요 원점을 한번 가정할 건데, 바로 A, B라고 하지 말고 잘 보면은 대칭시켰으니까 중점이 이 직선 LU에 있고 길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직선 L에 대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런데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O와 O' 사이에 지금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 바로 3분의 4가 나와. 따라서 이제 우리는 O' 있죠. O'을 좌표를 x가 3만큼 갔을 때 y가 4만큼 가야지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3a, 4a로 바로 놓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O와 O'의 중점인 m을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은 2분의 3a, 2a가 돼. 그럼 이 m이 직선 L 위에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9a 플러스 16a가 25가 되므로 따라서 a는 1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이동시켜진 O'은 3,4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OP 플러스 PQ의 최소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대칭시켰죠. 요 길이는 O'P 플러스 PQ의 길이와 같다. 즉, 이 놈의 최소는 대칭시킨 요 O'과 요거 요 점의 지금 길이와 같으니까 쭉 이었을 때 그때의 위치 P가 최소가 될 테고,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은 O'Q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Q의 좌표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5,0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랑 O'의 긴 3,4겠죠? O'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제곱 4 밖으로 꺼내오시면은 4 루트 5가 될 겁니다. 6번은 일단 이해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 자, 세팅을 해냈고 원이 일단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8,8 그리고 반지름이 2일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시켰대. 이 원을 대칭시켰을 때 이 대칭된 원이 요 사각형 OPQR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A, B가 한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A, B가 있어. 그럼 이 점을 통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건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원의 중심이니까 이 원의 중심을 이동시키겠죠. 이 원의 중심을 이동시키면은 한 대칭 이동 시키면은 이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원이 어떻게 생기냐? 바로 이 정도의 위치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지. 그런데 만약에 이 A, B가 한 이쯤에 있을 때는 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이동되어서 과장적으로 해서 한 이쯤으로 이동된다고 해볼게. 그렇다면 원의 위치가 한 이렇게 생길 테니 지금 이 사각형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생기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원하고 직선이랑 이렇게 위치 관계를 볼 때도 접할 때를 기준으로 나눴죠. 이 문제도 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각형에 접하는 상황, 즉 최종적으로 가능한 데가 언제냐? 바로 이 원의 위치들이 다 하나는 이렇게 잠시만요. 하나는 이 위치로 됐을 때고요. 두 번째는 이 위치, 세 번째는 이 위치, 네 번째는 이 위치가 됐을 때야. 좀 더 위로 올릴까? 자, 이 네 가지 상황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상황 안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 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원의 한번 중심 한번 지금 좌표 잡아보시면은 반지름이 2라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 반지름이 2니까 이 원의 중심 좌표는 6,6이 될 거고, 이 원의 중심 좌표는 6,2가 되겠죠. 자, 이 원의 중심 좌표도 2,2가 될 거고, 이 원의 중심 좌표는 2,6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8이라는 원의 중심이 A, B라는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될 건데, 이 네 가지 점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제 대칭이 된다면은 무조건 이 사각형 안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에 이동됐을 때 이동된 원에 가능한 점의 좌표가 이 사각형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어떻게 옮기든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동되어진 원의 중심을 자, C,D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원의 중심을. 그럼 이제 C,D에 이제 이 범위가 정해지죠. C,D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C의 중심 좌표는 2보다 커야 되고 6보다는 작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D의 중심 좌표도 2보다 크고 6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렇다면 결국에 A, B라는 거는 이 C,D와 마이너스 8,8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A는 따라서 뭐가 나오죠? C 빼기 8을 2로 나눈 거고 B는 2분의 D 빼기 8로 나와요. 따라서 지금 이 C 대신에 지금 값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A의 범위가 마 3, A, 마 1, 마 3, B, 마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가 가능한 지점의 이제 영역은 마 3부터 마 1까지 이렇게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안에 이제 A, B가 있을 때 어떻게든 대칭 이동 시켜봤자 항상 뭐야? 항상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큰. 그래서 이 AB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가로가 2고 세로 길이가 2인 직사각형.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4가 나오겠죠. 이어서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은 글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보시면은 자, 어떤 점이 있대,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런데 이제 가나다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그때 양수라는 거는 자, 지금 정리해 놨죠. 좌표의 지금 곱이 양수라는 거는 지금 이제 1, 4분면 또는 3, 4분면이야. 이 점이 1이나 3, 4분면 위에 있을 때, 그리고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클 때, 요거를 지금 해석해 보면은 y는 x라는 지금 직선이 x랑 y좌표가 서로 같을 때인데 그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더 x 값이 더 클 때거든. 자, 그래서 가조건은 지금 1이랑 3, 4분면 위에 있고 y는 x라는 지금 직선 아래에 있을 때 점이, 그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 3, 4분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그때는 x축을 대칭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2 또는 4, 4분면에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만 시키십시오. 이거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점의 좌표가 3,2래. 3,2. 잠깐만. 자, P1의 좌표가 3,2일 때 우리는 이거를 50번 반복하라 그랬죠. 50번 반복했을 때 그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럼 봐봐, 이게 50번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 분명히 하다 보면은 규칙성이 있을 겁니다. 해봅시다. 지금 다 정리했으니까. 먼저 P1은 3,2인데 지금 1, 4분면 위에 있고 y는 x라는 직선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바로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아마도 이 정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이 정도에. 그럼 이제 p2가 되는 거야. 그럼 p2의 좌표는 y는 x 대칭이니까 2,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규칙을 보니까 p2는 1사분면 위에 있는데 y는 x보다 더 위에 있지. 그럴 때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이제 p3가 될 거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2,3이 되겠죠. 그럼 요거 이 다조건에 의해서 4사분면 위에 있지. 그럼 그냥 y축 대칭시켜. y축을 대칭시키면은 마 2,3이니까 아마도 이 정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이거 다시 잠시만요. 자, 마 2,3이 될 거야. P4가 마 2,3.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 P4는요 3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직선 y는 x보다 더 아래에 있지. 더 아래에 있으니까 y는 x 대칭시키면은 이 정도의 위치가 되겠죠. P5는 마 3,2. 마찬가지로 이제 3사분면 위에 있고 y는 x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x축 대칭시키면은 6번째 값이 나올 겁니다. p의 6번째가 자, 이게 x축 대칭시키니까 마 3,2가 되겠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좀만 더 위로 해볼게. 이거를 이 정도로 한번 대칭시켜 볼게요. p의 6번째는 마 3,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2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y축으로 대칭시켜 버리면은 뭐가 되냐? 바로 원래 있던 p1이 되겠지. 요렇게. 요게 사실은 p1이 p의 7이구나. 그럼 또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동이 되어서 요 놈이 p의 8이고 또 이동시키면은 요 놈이 p의 9고요. 마찬가지로 요 놈이 p의 10이 됩니다. 자, 쭉쭉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규칙이 나와 있죠. p의 1은 p의 7이고 p의 2는 p의 8이니까 쭉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거 지금 주기가 6이죠. 6. 그러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나머지 2. 쭉쭉쭉 6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p의 50을 구하는 거니까 p의 50은 결국에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나오죠? 바로 p의 2랑 같은 거겠죠. p의 2의 좌표는 2,3이야. 따라서 p의 50도 2,3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기가 6이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이제 계산하면은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찾고 있는 p의 50의 좌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의 50은 2가 될 거고 y의 50도 요 놈은 3이 될 겁니다. 이것만 대입해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원이 하나가 있대. 원이 중심좌표가 3,4야. 그럼 이 원을 위치가 좀 더 과장해 가지고 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중심좌표가 3,4고 이 원에 속한다는 말은 결국에 이 PQ가 점 안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점에 이 원 위에 있어도 되고 이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Q 플러스, 그러니까 P 플러스 R분의 Q 플러스 S의 최대 최소인데 요 놈을 보자마자 우리가 딱 느껴야 돼. 아, 이게 기울기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울기는 어떤 두 점 사이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부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게 P 빼기 마이너스 R분의 Q 빼기 마이너스 S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P점은 그냥 P, Q인데 Q가 원점 이동 돼가지고 Q 프라임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 점은 점 Q를 원점 대칭시킨 거야. 그럼 지금 Q라는 점은 이 원 안에 있는 점인데
Q'은 원점 대칭시킨 거죠. 따라서 이 원점 대칭시킨 점도 마찬가지로 마 3, 마 4가 원의 중심인 원 안에 있을 거야. 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게 마 3, 4야.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Q 다시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최대가 되는 기울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최대가 되는 기울기고, 최소가 되는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자, 최소가 될 때는 이 노란색 점이 최소가 되겠죠. 뭐가 최소가 돼? 기울기가 최소가 돼. 그럼 이거 직선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두 점이 원점대에서 대칭됐으니까 요 점, 이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지금 원점을 반드시 지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최대가 되든 최소가 되든 결국에는 원점에 지나는 직선이랑 결국에 이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을 그냥 묶어서 y는 kx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kx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게 되시면 됩니다. 거리가 1이다 1이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 직선이랑 3,4랑 한번 거리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루트 k 플러스 1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분의 3k 빼기 4의 절대값이 1이니까 한번 요거 제곱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게 되면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16은 k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식을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8의 k의 제곱 빼기 24k 플러스 15는 0이 될 거고, 그때를 만족하는 k의 근이 이 각각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k는 m이랑 n이니까 근각계수의 합에 의해서 m 플러스 스몰 m은 8분의 24죠. 그러니까 8분의 24는 결국에 3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의 최대 최소의 합은 그냥 3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32번 보시면은 원이 두 개 나와 있고 이 접선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주어진 게 사실상 요 접점이 구해진 겁니다. 원 C라는 거는요, 일단은 중심 좌표가 C의 중심 좌표는 0,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은 x좌표가 3일 때니까 3, 요거 y는 x 빼기 2에 넣어 보시면은 1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동되어진 지금 접선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접점이 나와 있잖아. 접점이 지금 이동되어서 좌표가 6이래.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y는 x 빼기 4에다가 한번 접점을 넣어 보시면은 이게 6,2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접선이 이동됐잖아, 그쵸? 이렇게 접점이 이동됐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이동에 의해서 원의 중심도 요만큼 x축으로 y축으로 요만큼 이동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이 이동에 의해서 이동시키면 돼요. 접점이 이동된 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됐으니까 원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이 이동에 의해서 C'의 중심 좌표는 3,5가 되겠죠. 그럼 이게 끝입니다. A는 3이고 B는 5다.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8이 되겠지.